이제부터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연립 2차 부등식은 뭐 연립이라는 말에서 이미 나와 있듯이 두 개의 부등식을 각각 구하신 다음에 거기에 공통부분만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아까 공통부분 찾을 때 뭐라고 했었어요? 이거 뭐라고 했었죠 이거? 수직선.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부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괜찮을까요? 네.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부등식 풀고 이 부등식을 푸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의 해가 이렇게 나왔고, 2차 부등식 해를 못 구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앞에 부분 다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얘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는 수직선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수직선상에 비교해 봤더니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크다. 하나는 이쪽에 두 번째는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까지다. 그렇다면 두 개의 영역의 공통부분은 어디야? 여기밖에 없네.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돼? 지금 빨간색은 이 부분이고 파란색은 이 부분이잖아. 그럼 색이 두 번 칠해지는 부분은 요 구간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2에서부터 x가 4까지다. 이렇게 나올 거란 뜻이에요. 괜찮을까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건 안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해가 다 구해질 거라는 거죠. 3번 어떻게 풉니까? 이 부등식. 이것과 이 부등식의 공통 부분이에요. 이건 어떻게 풉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x 마이너스 1이 1까지가 아니라 3까지가 되는 거죠. 양쪽에 1씩 더해주시는 거 아시겠죠? 1씩 더해주시면 4, 1씩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우리가 풀듯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등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풀어주셔야지 되겠죠. 이 부등식 풀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넘어갑니다. 집에 와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저는 지금 수업을 나가고 진도를 나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러한 단순 계산들은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단순 계산이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단순 계산이더라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키셔야 되는 거고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죠. 저랑은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야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건 너희들이 집에서 많이 연습해 라고 해서 저는 넘어갈 거라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이런 거 나오면 맞출 수 있어. 이게 아니라고. 정확성을 높이고 속도를 높이려면 이런 단순 계산도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실제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공통 부분을 찾는 데 있어서. 각각을 한번 찾아달래요. 얘가 이렇게 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중요한 문제니까 거기 별표 좀 쳐놓고 다시 한번 보죠. 여기에는 3, 1이 있고요. 마이너스 3입니다. 얘가 0보다 작다죠. 그렇다면 이거 해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x는 3까지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너도 인수분해 되겠네. a하고 2가 있고 개수가 넓으면 마마 붙여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x-a에 x-2가 됐을 테니까 얘는 느낌이 들죠? 그냥 적어주기가 좀 애매하다. 그치? 왜?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얘가 이거일 수도 있고 또는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신 거예요. 위에 것일 수도 있고 아래 것일 수도 있다. A가 어떤 크기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2까지래요. 한번 해봅시다. 수직선을 그려보도록 하죠. 수직선을 그려봤어요. 첫 번째 해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범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해는
A가 만약 이거라면 E가 이쪽에 있었으니까 이거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맞을까요? 또는 이쪽 반대 방향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공통 부분이 뭐라고 돼 있어? 이거라고 되어져 있다 보니까 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었다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해를 가질 수가 없게 되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야야야 너 그거 아니다. 이거여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야지 공통 부분이 여기가 생기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아 그러네. 이거면 되겠다. 너 아니고 이거여야 돼. 그렇다면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해되세요? 마이너스 100이 돼도 됩니까? 그렇죠. 저쪽으로 가도 어차피 공통 부분이 여기니까 더 작은 범위에 대한 한계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대신 뭘 찾아줘야 돼? 등호. 등호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다시 말하면 A 값이 딱 마이너스 1이면 A 값이 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되겠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얘가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되더라도 1에서부터 3까지인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포함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얘가 이거의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1에서 또 x가 2까지겠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괜찮죠? 어차피 공통 부분이니까 여기 동호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너 이어도 괜찮아.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 다시 한번 쳐주시고 연습 꼭 해주세요. 알겠죠? 제가 지금 연습시키고 싶지만 우리가 직접 부분도 진도도 나가야 돼서 꼭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영상 다시 올릴 거니까 영상 다시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개념원리 푸는 데 있어서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요 정도의 위치에 원래 해설 나오죠. 이 문제 안 풀고 이걸 푸는데 이 새끼는 여기가 요거니까 인수분해라고 나도 인수분해 되겠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인수분해네. 나도 밑에 거 인수분해 되겠다. 그 다음에 얘에 대한 공통 부분 찾네. 나도 공통 부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실력 안 늘어요. 위에 거를 참고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저는 참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위에서 수업 시간에 해석한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던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내용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이 해설이나 이런 것들 다시 전혀 보지 말고 266번 같은 문제 그냥 직접 푸시는 거예요. 또는 그게 가장 좋지만 또는 수업 시간에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 그렇다면 뭐 영상을 보던지 아니면 해설을 보시든지 해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266번을 이제 위에 거 상관없이 문제 풀어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풀어야지 실력이 있는 거지. 실력이 느는 거지. 이거 하다가 막혔다고 해서 다시 위에 거 보고서 여기서 인수분해하라 그랬었구나. 여기서 인수분해. 그 다음 뭐 했었지? 다시 위에 거 보고 나서 여기서 공통 부분 찾으라고? 그래 여기서도 공통 부분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쳐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실력 안 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조금 딴소리이기는 한데요. 강의란 게 있지 않습니까? 강의. 뭐 인강도 좋고 뭐 학원도 좋고 학교 수업도 좋고 근데 얘네들은 이해를 돕는 거거든요. 뭐 해설도 좋아요. 뭐 해설도 마찬가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 그 설명 들었다고 해서 너희들 실력이 느는 건 아니야. 그냥 이해가 될 뿐이야. 그렇다면 실력을 실제로 쌓는 것은 뭐야? 너희들이 실제로 능동적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너희들이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뭐라고 했었지?
저 사람이 오늘 아침 수업할 때 뭐라고 했었지? 이거 이렇게 풀라고 그랬었나?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갖고는 실력이 안 는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고. 거기서 근데 이해 차원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학자가 아니라 학생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이해만 해갖고는 안 된다고. 너희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려면 실력이 갖춰져야 되고, 실력이 갖춰지려면 너희들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새로운 문제 유형을 자주 많이 반복하는 게 좋기는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금 거의 위에 있는 문제에 그대로 숫자만 바뀐 문제 정도만 풀고 있는 거니까 이것조차도 능동적인 풀이가 아니라 위에 거를 뜯어 맞추다 보면 뭐 다른 문제는 더더욱이겠죠. 그럼 실력이 안 는다고. 알겠지? 이런 문제도 정말 좋은데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해 안 되면 그때 다시 보도록 하죠. 봅시다. 얘들도 마찬가지. 뭐 앞에 거 별표 쳤다면 이거는 별표까지는 아닙니다. 보죠. 다음 네가 허글 갔는데 제가 허글 갔는다고요? 판별식 쓰라는 얘기죠. 4분의 D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아야 돼. 풀 수 있죠. 4K 제곱 마이너스 9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랑 그 다음에 너는 실근을 갔는데 내가 실근을 가죠. B제곱 마이너스 4A 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K제곱 마이너스 4K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잖아. 그치? 그리고는 뭐야?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공통 부분 구하는 거죠. 공통 부분 구하라는 얘기니까 결국에 뭐 하라는 거야? 두 놈을 연립하라고. 단순 계산은 여러분들 저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괜찮을까요? 뭐 이거면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래요. 끝이에요. 얘는. 얘도 마찬가지. 둔각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돼야 돼? 둔각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의 조건이 뭐죠? 첫 번째, 우선 모든 변은 다 양수여야 돼.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맞아? 두 번째, 삼각형의 조건은 뭐죠? 세 변이 모두 양수고 또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긴 변. 나머지 두 변 합이 더 커야 되는 거죠. 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두 놈이 합친 것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삼각형의 조건.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의 조건은 뭡니까? 가장 긴 변. 뭐 어느 변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긴 변의 제곱과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비교해 봤었을 때 이번엔 얘가 커야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온 근거가 뭐였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야. 얘가 가장 긴 변이죠. 나머지 두 변의 합과 비교해 봤었을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똑같죠. 그런데 내가 이 B를, 여기는 이 B를 슬쩍 옆으로 눕혔어. 이 길이가 B가 된 거야. 그렇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일정한데 파란색 이것보다는 더 길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해야 돼. 예각삼각형이면 무조건 물론 반대였겠죠. 예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면 이거였을 거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조건은 이 식이었을 거고요. 예. 이 세 가지 부등식과 그 다음 2번은 가장 긴 변이 지금 누구야? x 플러스 1이죠? 나머지 두 변은 x 마이너스 1과 x죠?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가장 긴 변이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과 x제곱을 더했을 때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22번 문제는 이 세 가지 조건의 공통 부분을 찾으시는 겁니다. 풀 수 있으실까요? 여기 다 1차 부등식, 뭐 저쪽만 2차 부등식의 성질이니까 한번 좀 전개해서 풀어주세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는 요렇게만 좀 적어볼까요? 우선은 삼각형에다가 요거 적어주시고 둔각에다가는 이걸 적어주세요. 물론 세변이 양수란 조건도 중요한데 그건 당연한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직접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찾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들에게 연습을 맡기고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빠르게 넘어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좀 집에서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그런 바람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셔야 될 내용이 지금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7번장 파트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중간중간마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오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야 그냥 외워 이씨 라고 하기가 좀 미안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 결론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실근의 보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근의 부호는 어차피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개 정도가 있을 것이고 두 근이 모두 양수거나 모두 음수거나 또는 부호가 각각 다르거나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지금 0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거예요. 한 근 0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외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냈었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돼? 그렇다면 양이라는 부호를 갖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있을 거고요. 맞아? 그럼 양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양수였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알파 베타도 당연히 양수였겠죠? 맞니? 따라서 얘를 좀 식으로 구체화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서로 다른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면 중근인 경우는 제외하니까 여기 등호가 빠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표현이 없지? 그래서 그냥 중근일 때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두 근의 합에 대한 공식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곱은 a분의 c죠. a분의 c는 0보다 커야죠. a분의 c도 0보다 커야죠. 맞습니까? 다시 이번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이에요. 그렇죠. 음수니까 실근이어야 되는 거고 음의 부호를 갖고 있으니까 허근은 부호가 없죠. 그 다음에 합은
당연히 음수여야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1을 더해봤자 음수 아닙니까? 알파 베타는 같은 부호의 곱이니까 당연히 양수가 됐을 것이고, 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거나 같을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b는 0보다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a분의 c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봐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 와서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집중해야 돼. 그 다음에 두군이 서로 다른 부호야. 아니 뭐야, 똑같이 판별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니까 뭐 같을 리는 없죠. 그래서 중근일 수는 없잖아. 2하고 마이너스 2가 중근일 수는 없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합을 봅시다. 두군이 서로 다른 부호니까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3과 1이야. 그렇다면 합은 음수죠. 하지만 3하고 마이너스 1이면 양수죠. 아,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만으로는 합의 부호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해되세요?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음수가 되는 것이고 합이.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큽니다. 라고 한다면 두근의 합은 양수가 되겠지만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얘기해 줄 수가 없어서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대신 확실한 건 이거죠. a분의 c는 뭐여야 돼? 두근의 곱은 음수여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부호니까. 맞아? 괜찮아? 따라서 a분의 c는 음수란 조건을 갖게 되는데, 잠깐만, a분의 c가 음수야? 이거 무슨 뜻이야? a와 c의 부호는 다르다. a와 c의 부호는 다르다. a와 c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 식에서 잠깐 다시 볼까? 야 봐봐, 여기 b제곱 있죠? 4 곱하기 AC의 부호가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걸까? A와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니까. 이해되니? 그럼 AC는 음수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AC? 따라서 플러스가 되고 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인 것은 어떻다? 당연하다.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이 조건은 당연한 내용이니까 어차피 교집합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실수가 나온다고. 따라서 공통부분 찾을 때 의미가 없잖아. 따라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생략한다. 결국에는 뭐만 남아? A분의 C가 음수란 것만 남는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근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둘 다 양양이야? 둘 다 음음이야? 공통된 특징이죠. 그렇다면 그때는 세 개의 조건을 모두 사용합니다. 알겠지? 대신 두근의 부호가 달라. 그럼 뭐만 사용한다고? 곱만 사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정말 시험에 잘 나와. 꼭 기억해놔야 돼. 아시겠죠? 아, 그냥 외우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야. 이해를 통해서 외워야 된다고. 알겠죠? 다시. 이제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방금 뭐 배웠어? 실근의 부호.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실근의 부호란 얘기는 뭐야? 0을 기준으로 해서 두근이 모두 0보다 크거나, 0을 기준으로 해서 두근이 모두 0보다 작거나, 0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거나. 그래, 여기 대해서 이해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0 말고 만약에 3이면 3보다 작은 경우, 3보다 하나는 크고 작은 경우, 이런 건 못 생각해내나? 2차 방정식의 성질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이참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이참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0뿐만 아니라 다른 실수값에 대한 대수관계도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특정 기준값에 대한 근의 위치를, 실근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보도록 합시다. 봅시다. 첫 번째,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밑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필기는 좀 이따 하세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때가 있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R로 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건데, A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색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정식이라면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음수 나왔어요. 그럼 못 쓰나요? 그게 아니라 그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양수로 만들어 놓고 생각하자, 그런 얘기야 지금.
이렇게 된다면 K가 여기 있었을 때 이렇게 이참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맞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볼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이렇게 될 조건은 뭡니까? 첫 번째. 우선 근이 존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이해될까요? 괜찮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조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도가 빠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표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되면 맞아 얘 말고 이 그림을 가지려면 이 축 있죠 축 맞아? 축이 K보다는 커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K보다는 커야 돼. 이해돼? 근데 축의 방정식 공식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축의 방정식. 이참수의 축의 방정식 공식. 아니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마다 꼭지점 x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이 새끼를 3으로 묶어내고 x제곱에 플러스 2x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빼기 1에다가 3의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꼭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요. 이게 언제 얘기하냐고. 축의 방정식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자 그랬었어. 기억나십니까? 뭐였어? 마이너스 2 a분의 b라고. 마이너스 2 a분의 b. 따라서 축의 방정식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인데 그 값이 K보다 크면 돼. 이해되세요? 이 그림이 이거면 안 된다고. K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끝이야? 아니야. 왜? 아니 K가 여기 있는데 맞아요. 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됐어요. 축의 방정식이 큰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안 되죠. 한글은 K보다 작아지잖아.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이 새끼는 되고 이 새끼는 되는데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뭘로 구분져? 위와 아래. 기준점은 K라는 점에 대한 함수값이 너는 음수고 너는 양수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프가 얘는 K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함수값 FK가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판, 축, 함의 성질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판, 축, 함. 두 번째 성질입니다. 아니 알파, 베타가 K보다도 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K보다 작을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K가 여기 있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마찬가지. 여기서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두 번째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는 K보다 이번엔 작아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원리로 함수값도 비교해주게 되겠구나. FK가 0보다 커야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다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겠어? 한근은 K보다 작고 한근은 K보다 클 때죠. 세 번째. 알파가 작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될 때입니다. 이해되나요? 근데 지금 공간이 조금 모자라서 어디다 좀 적을까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럼 이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K가 여기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판별식 D는 당연하지. 판별식 D는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치? 아까 전에 K보다 두근이 크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지금 얘네들을 만족시키긴 하잖아. 그쵸? 축도 이렇게 돼 있지 함수값도 양수지 하지만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한 놈은 K보다 작아야 되고 한 놈은 K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의 의미가 없어. 당연히 두근이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1번 조건은 생략한다.
축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아니 한근이 K보다 작은데 얘가 이거라면 축의 방정식이 작다 쪽에 있죠. 이해되니? 축의 방정식 여기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또 이렇게 돼 있으면 한근은 K보다 작고 K보다 큰 거는 맞는데 이번엔 축의 방정식이 K보다 크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여기서도 뭐가 필요 없다. 축의 방정식의 기준은 필요가 없다.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뭐만 남았어? 함수값. 함수값의 차이는 뭐야? fk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네. 따라서 두근이 한 놈은 작고 한 놈은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는 판축함의 성질 쓰는 것이 아니라 뭐만 비교한다? 함수값만 비교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되셨다면 암기예요. 이건 암기입니다. 판축함. 판축함. 여기서는 좀 순서가 약간 다르다. 그치? 판축함의 성질이다. 판축함. 근의 위치를 판단할 때는 판축함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될까요? 내용이 잘 이해 안 되는 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색칠한 거에 공통된 특징은 모두가 들어있죠. 다시 말하면 두 근이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모두 P보다 크다, 모두 P보다 작다, 모두 P보다 작다. 그죠? 모두 P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PQ 사이에.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근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또는 누구 사이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공통된 크기를 갖고,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으면 판축함 성질을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한다. 판별식, 축의 방정식, 대신 이번엔 함수값은 두 개를 모두 비교해 주셔야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암기해 오셔야지 다음 시간에 이런 문제들 풀 때, 야, 여기서 뭐 어떤 성질을 써야 돼? 판별식, 축의 방정식, 함수값 이런 거 쓰는 거죠. 여기도 모두, 두 분이 모두. 아, 판축함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부등식을 마무리할 텐데요. 정말 중요한 성질이에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꼭 중요한 성질, 꼭 암기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수업 우선 여기까지만 나갈 건데요. 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제는 여기까지인데 해오셔야 될 것들, 뭐 당연히 226페이지까지의 뭐 개념 원리랑 RPM도. 그래서 예진이는 RPM을 안 풀고 있지만 대신 넌 앞에 부분을 다시 공부해 갖고 오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제가 우선 질문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받을 게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이 있어요. 그 다음 단원, 우리 복습하는 단원이 있죠. 그 단원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내일은 무리함수를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래서 무리함수가 마무리가 되면 수학 하수업에는 하수업에 어느 정도 좀 복습도 좀 해보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수학 상으로 이제 그 시간을 돌릴 거예요. 2월달 동안에도. 아시겠죠? 그럼 2월달 동안에도 만약에 돌리게 되면 예진이도 나오셔야 돼요. 화요일, 화목에도. 몇 시에? 똑같이 10시야. 저 1시에 영화서 내는데 괜찮을까요? 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해되실까요? 저 근데 이번 주 일요일에 몇 시까지 오는 거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12시. 아,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